안녕하세요. 12월 2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4일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1480원대에서 계속 막혀 있었는데 1480원 되게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예전부터 1480원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1484원까지도 상승했습니다만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정부 당국의 강한 의지, 환시장에 대한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시장에서 정부 당국이 환시장에 항상 구두로 먼저 개입을 하거든요. 근데 구두로 개입할 때 영향을 받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학기미들 지금 우리 환시장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한미 간의 금리 격차, 두 번째 중국에 대한 어떤 대외적인 어떤 외국인들,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은 환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와 가장 밀접한 우리, 그리고 신흥국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 동아시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중국에 대한 대응을 우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세 번째가, 투자자금의 유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서학개미들 작년에 100조 이상이 빠져나갔었는데, 서학개미들 미국 주식을 팔아서 한국으로 유턴할 경우 내년 3월까지는 3월 안으로 매도해서 유턴할 경우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환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년 동안인데요. 15년 동안에 있어서 하루치 하락폭은 상당히 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락을 했죠. 1480원, 장중에 1484원까지 갔던 게 작년 12월 달 계엄 사태 이후에 이때도 1484원까지 갔었는데요. 1484원까지 장중에 갔다가 어제 1444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40원 이상 하락하는 일은 되게 드문 일이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올 1월 1일부터인데 달러 약세는 현재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다. 달러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만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이 실제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잠재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그 환시장 개입,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뉴스를 보고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는데 1480원대 되게 중요한 가격이다. 한간에는 유튜브 보면 자극적인 제목들 많잖아요.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어간다, 1,600원 가고 어쩌고 하면서 이런 어떤 자극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기도 했었는데 1,500원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고 제가 시장펄들 통해서도 자주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어떤 재료가, 이거는 어제 정부 당국의 구두 개입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가 잘 먹혀 들어갈 때가 있고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차 강조드렸습니다만은 호재가 막 발생했는데 주가의 움직임이 별로 크지 않다. 예를 들면 올 초부터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방산 원전주들 엄청나게 열광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6월 하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억눌리고 있다, 막히고 있다. 재료의 크기는 굉장히 크고 시장의 기대는 엄청난데 불구하고 재료가 막히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다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식으로 비교해 보자면, 그러니까 알고 있다,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다. 더 좋아져야 되는데 웬만큼 좋아지는 거 나오면 반응을 안 하죠. 왜? 좋은 뉴스가 나와서 주가가 반응하면 팔고 싶거든요.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과 주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기 매도와 대기 매수를 봤을 때 대기 매수보다는 대기 매도가 월등히 많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인데요.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재가 발생했어요. 주가가 막 빠져요. 악재가 나왔으니까 주가가 빠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주가의 반응이 크냐 작으냐. 예를 들면 지난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포드사의 초대형 계약 9조 원, 13조 원 중에서 9조 원을 계약 해지를 했죠.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36년 있으면서 단일 계약 해지 건으로 제일 컸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LG에너지솔루션 주가 8%밖에 안 빠졌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주가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으면 그 한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악재였거든요. 근데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주가의 하락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기 매도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하해서 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개입을 한 거거든요. 일단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환율이 급락한 이유는 뭐냐면 환시장이 어느 정도 목에 차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뭐 어떤 우리 경제가 막 급격히 나빠지거나 막 완전히 막 맛이 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그런 구조하에 있었다. 왜? 달러가 계속 약세 구간에 있으니까요. 달러는 지금 현재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가 안 움직이고 있죠. 뭐 금값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금의 교역량과 석유의 교역량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관세를 올렸고 미국 내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강한 달러를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달러 약세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달러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다. 이건 한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우리 시장에 우리 원달러율은 그런 현상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급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드랍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정부의 구두 개입 발표가 딱 나면서 그냥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1,400원대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1,320원이 되게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1,480원, 1,320원. 만약에 1,480원을 넘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1,520원에서 걸립니다. 그것도. 그렇게 상승의 폭이 상단에 그렇게 크게 열려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단으로 굉장히 많이 열려있거든요. 1,320원 깨지면 1,200원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구간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냥 발언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 좋아지죠. 무조건 좋아지죠. 왜냐?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야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다. 빨리.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니까. 안 사면 늦게 사는 사람만 손해죠. 특히 비중을 어떻습니까? 많이 줄여놨잖아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 비중을 최근에 많이 줄여놨다고요. 올해 사는 척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다시 사야죠. 그럼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이 어떠냐? 외국인들의 매매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황은 어떤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삼성전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구가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가는 시대다 지금. 그럼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가는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맞물릴 것이냐. 어떻게. 지금 그저께도 24일 날 아침 방송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경기와 물가와 금리 그리고 투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4.7% 나왔나요? 우리도 2% 나오기가 힘든 나라예요. 중국이 한참 2005년, 2006년, 7년도에 GDP 성장률이 7%, 8%까지 갔었거든요. 고도 성장할 때. 근데 미국이 지금 4%대 이상 나오고 있다. 물가는 2%대 떨어졌죠. 2.7%지만 어쨌든 2%대 떨어졌죠. 금리 인하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기업들의 투자 활동은 어떻습니까?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돈들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는 엔비디아지만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엔비디아 살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결국 그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주식시장 2026년도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는 누가 이끌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게 되죠. 그러니까 IT가 이끌게 되는 그 시장 하에서 하단에 형성되어 있는 카테고리들, 반도체 소부장, 디스플레이, IT 부품, PCB, 기판들 많잖아요. 삼성전기, MLCC, 그리고 로봇,
그다음 자율주행.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그 올린 거 보셨나요? 자율주행 안 되는 자동차는 그냥 비교해서 올려놓은 옛날 벽돌폰이라고 하는 옛날 모토로라에서 나왔던 벽돌폰. 그거다. 지금 자율주행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FSD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자율주행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써야 되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정설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막대하게 정설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언제 원전 짓고 언제 뭐 생산시설 설비 깔고 송배선 깔고 언제 하겠습니까? 당장 급한데. 그래서 당장 투하돼야 되는 게 ESS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움직이다 말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의미 없다.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기회를 주고 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좋지 못한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요소인 원달러 환율까지 하방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계좌에 제대로 된 종목들, 알짜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성패를 결정짓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시장에 대한 고민하지 마십시오.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물론 엉뚱하게 다른 종목들 뭐 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핵심은 뭐다?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로 파생되는 이 사슬고리 안에 있다. 제가 벌써 꽤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 핵심은 반도체와 대치되는 관계에 있는 바이오. 왜냐하면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 내 수많은 종목들,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수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종목군이 IT 하드웨어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두 번째는 바이오예요. 그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요. 밀려 올라가요. 뭐 급격하게 안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가는 시대예요. 시간을 두고 가겠지만 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꾸물꾸물 계속 가잖아요. 그럼 밑에 종목들이 엄청나게 치고 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종목수가 제일 많은 게 반도체와 바이오고, 반도체와 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변동성 큰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뭐 엄청나게 움직이게 되죠. 대표적인 게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게 돼요,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 X와 관련된 종목들, 통신 장비들, 인텔리안테크, 세트렉아이, 컨텍, 제노코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리고 스페이스 X에 공급했다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고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시세가 형성되는 속도가 굉장히 짧아져요. 로보티즈가 올 한 해 10배 올랐거든요. 그나마 저희 매니폴드에서는 로보티즈를 초반부터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되게 운이 좋은 편인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로보티즈가 10배 올라오는데 1년이 걸렸다고요. 1년 걸렸는데 앞으로는 그 시간이 더 단축돼요. 근데 이게 진짜 단축돼서 정말 초단기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게임 끝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버블인 거고. 이제 점점 그런 현상들, 시세가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된다. 여러분들 매일 샀다 팔았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로보티즈 매매 안 하신 분들 계시나요? 특히 저희 매매폴드에 들어와계시는 분들 로보티즈 다 알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들고 있나요? 아니라고요. 안 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찝쩍찝쩍 하다가 다 놓쳐버리고, 왜 찝쩍찝쩍 해요? 좀 올라오니까 좋아서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시세 나는데, 큰 시세 나는 구간은 구경만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 잡으실 수 있고,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027년까지다. 그리고 이 2027년까지 시장이 상승하는 이 모든 조건들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이제 2027년이 지나면 트럼프도 아웃되겠죠. 레임덕이 시작되면서 시장은 아마 그때부터 굉장히 좀 힘든 구간들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거 올랐네, 내일 저거 올랐네, 이런 거 고민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정리해놨다가 안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경기잖아요. 경기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경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전에도 그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경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뉴스에서 경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경기 좋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예를 들더라도 이 실물 경기, 소위 말하는 골목 상권, 서민들은 항상 어렵거든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서민들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듣기 좋은 얘기들이 뉴스를 구독하게 돼요. 클릭을 하게 되고 그들의 입장을 또 대변해 줘야 돼요. 그게 정치권이 하는 일들이고 항상 안 좋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래 36년, 37년인가 있는 동안에 경기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실제 경기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숫자로 파악하는 거죠. 숫자가 모든 걸 증명해 주니까. 경기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뭐 고용 불안,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아니라고요. 항상 있던 수준에 불과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업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를 월별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유동자금들 사상 최고예요. 왜 부동산 경기가 뭐 좀 좋다고 하면 확 뛰나요?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가는 어떻습니까?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죠. 실물 물가는 어떻습니까? 바구니 물가. 안 좋아요. 항상 안 좋아요, 그거는. 금리는 내려가는 상황이죠. 고용은 완전 고용 되나요? 고용은 불안해요. 고용을 대체하는 게 로봇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용 지표를 볼 필요 없어. 로봇을 보면 돼요.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성장을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성장을 먹고 사는 곳이에요. 성장을 하지 않는 곳은 주식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투자인데 지금 투자가 활발하나요? 활발하지 않나요? 엄청나게 활발해요. 이 주식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모두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하루아침만에 끝난다? 아니에요. 절대로. 시장 너무 좋아진다.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 간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역산해서 추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가려면 16만 9천을 가야 되고 16만 9천을 가고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그럼 700조 정도까지는 가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코스피 지수 몇 포인트냐 했더니 6360포인트 정도 나왔잖아요. 제가 추론해보니까 역산해서. 그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650조, 660조인데 1000조 가본들 더블 나나요? 더블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1조에서 뭐 5천억에서 한 2조 사이에 있는 종목들, 10배 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니까요. 그런 시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건들이, 기반들이 다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흥분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시장에 대한 고민할 필요 없고, 오늘 뭐 사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핵심적인 종목들 그냥 딱 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